청약의 모든 것 2편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리고 어떻게 1순위가 되는지,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까지 알아볼 텐데요. 청약의 모든 것, 청모. 청약을 하려면 먼저 청약통장이 있어야겠죠. 청약통장에는 4가지 종류가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요. 이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서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 9월 1일 이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만 가입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든 통장이라면 모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이게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를 가입한 은행에 로그인하거나 방문해서 어떤 통장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청약통장들이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두 개 다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은 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국민주택이 뭔지, 민영주택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2가지로 공급이 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LH에서 건설하는 주택이고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공급합니다. 85제곱미터는 흔히 아파트 34평을 말하고요. 34평보다 큰 아파트를 원한다면 민영주택 쪽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업체에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에 어떻게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 공급하는 물량은 서울시 세대주인 주민이 청약이 가능하고 성남시에 공급하는 물량은 성남시 세대주 주민들이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저기 보니 인근 지역도 청약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저거는 해당 지역에 미달났을 때 주변 지역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다만 요즘같이 청약 열기가 뜨거울 때는 미달이 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내에 어딨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청약의 모든 것 1편에서 보여준 3기 신도시 상역 사전 예약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당의 100%라고 되어 있는 건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즉 성남시 거주자들만 성남 복정 1, 성남 신촌, 성남 복정 2에 청약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의 100%인 지역을 보면은 성남, 의왕, 의정부, 과천, 부천, 동작구, 수방사 등이 있고요. 대규모로 공급하는 곳은 인천, 위례, 남양주, 수원, 양주, 고양, 창릉 등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대규모로 공급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 외에 인근 지역, 수도권 거주자고 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례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은데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위례는 대규모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천 거주자도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규모 택지개발 안에서 인근 지역 당첨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비율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그리고 해당 지역 외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공급한다. 그러면 일단 30%의 물량은 수원 주민에게 먼저 공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30% 수원 주민과 경기도 지역 주민을 합쳐서 다시 20%를 공급을 하고요. 거기서 또 떨어진 주민들과 서울 및 인천 지역 주민들을 합쳐서 50%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1순위가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국민주택에 1순위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주란 등기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걸 말해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 세대원이고 독립해서 등기부 등본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는 1순위고 세대원은 2순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때 5년 이내에 청약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투기 과열 지역 및 청약 과열 지역은 2년 이상, 위축 지역은 1개월 이상, 그 외 지역 중 수도권은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1순위를 제외하고는 그냥 모두 2순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디가 투기지역, 어디가 위축지역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건 호객노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사이트가 바로 호객노노 사이트인데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규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디가 투기지역인지 어디가 조정지역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민영주택 1순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민영주택도 1순위 기준이 첫 번째,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두 번째는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아까 국민주택 1순위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었죠. 근데 민영주택은 1순위가 무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도 1순위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좀 더 확률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1주택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 이건 국민주택과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국민주택 1순위는 안 되지만 민영주택인 경우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민영주택 위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건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주택에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고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공급하는 거, 무주택자만 가능한 반면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1주택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